이번 사연은 이중인격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자세로 나오며 사과를 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하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대학 졸업 후 다행히도 취업이 잘 되어 지금까지 한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어도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는 회사라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첫 직장 입사할 때는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는 회사인지 따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2세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런 회사에 다니는 것도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사이도 좋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평범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아기 엄마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편만 들어주는 남편 덕에 이혼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남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남편과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했지만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지켜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기업 정규직 사원이고 저는 작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 전 연인 사이였을 때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회사나 친구들과 회식 자리가 있으면 저에게 미리 알려주고 중간에 전화도 해주고 귀가하는 길에 저에게 연락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속상한 일 있으면 저에게 얘기하면서 풀고 제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점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제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말하면 혼자 흥분해서 저 대신 화를 내주는 사람인데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제 편에서 말을 해줘서 처음에는 좀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한 걸 수도 있잖아.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한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그럴 사람이야? 같이 지내보면 뻔히 할 텐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남편의 이런 말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남편과 연인 사이가 되고 나서 저는 이 남자와 꼭 결혼해야겠다 하고 결심했어요.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의 첫인상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호의를 가지고 다가가면 저에게 잘해줄 분들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저를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아깝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죠. 저는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에게 자주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좀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친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친한 척을 하시면서 막말을 시작하셨죠. 시어머니는 자상하고 다정한 말투로 맞벌이도 맞벌이 나름이다. 네가 다니는 회사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비교해봐라. 맞벌이 한다고 남편에게 집안일 시키면 안 된다.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면 훨씬 조건이 좋아야 하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한 거다. 그런 줄 알고 네가 잘해야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는데 그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하고 말았네요. 시어머니 말투가 워낙 자상하고 부드러워서 반발심이 별로 들지도 않았어요. 어른이 가르쳐주는 것에 반발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고 자란 것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하시니 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이 너무 좋아서 파혼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잘하면 시어머니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결혼 전에 이미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전화가 부담스러웠고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시어머니도 느끼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의 안부만 묻고 아들 걱정만 하셨어요. 땡땡이 피곤하지 않도록 네가 잘해라. 회사 다녀오면 맛있는 거 먹고 일찍 잘 수 있도록 네가 잘해라. 남편이 집안일 신경 쓰지 않도록 네가 잘해라. 남편 건강 해치지 않도록 네가 잘해라.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다 제 탓을 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러셨어요. 남편이 감기만 걸려도 제가 잘하지 못해서 남편이 감기 걸린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리는 줄 알았네요. 통화를 하다가 제가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 내가 가야지 이러시고는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씩 있다 가셨어요. 막상 저희 집에 오시면 시어머니는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주는 밥 드시고 말로만 아들 걱정하고는 편히 쉬다가 가셨죠.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시어머니가 더 자주 오셨어요. 저는 임신 8개월 때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그닥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친정과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 엄마에게 도움 요청을 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겠다는 구실로 저희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다가 가셨습니다. 온갖 살림 지적은 덤이었죠. 제가 혹시 사치는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네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고생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제가 화장품을 사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80%를 받았고 맞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말이죠.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도 하지 못했고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지도 못했어요. 어른에게 대들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나 봅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 시어머니와 싸우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복직하고 나서는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하면 같은 얘기만 무한반복하시는 시어머니와 어떤 며느리가 통화하고 싶을까요? 뭐만 잘못되면 다 제 잘못인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전달하길래 그동안 제가 느껴왔던 것을 전부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했더니 남편은 놀라더라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남편은 저에게 사과하고 한동안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말다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만나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꼭 저와 둘이 있을 때만 스트레스 주는 말씀을 하셨죠.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자상한 시어머니였지만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정신이상자같이 막말을 하셨어요. 몇 달 전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 옷 좀 좋은 것 좀 입혀라. 남 입던 옷을 왜 얻어다 입히니? 이러시는데 저희 언니 아들이 입던 옷을 가져다 입혔거든요. 몇 번 안 입은 옷이고 비싼 메이커 옷들만 저희 언니가 챙겨줘서 가져다 입힌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말로만 장손이고 옷 한 벌 사준 적 없네요. 사주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대꾸를 처음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의 막말을 독설로 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식사를 차릴 때 제가 오이소박이를 해가지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맛을 보더니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입맛이 이상한 게 맞나 보네요. 땡땡 아빠는 제가 해준 음식 먹으면서 늘 행복해해요. 지금까지 엄마가 해준 맛없는 음식만 먹고 사느라 힘들었다고 하면서요. 어머니가 한 음식은 매번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고 싶었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얼굴이 떨리더라고요.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독하게 받아쳤거든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말을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심한 말로 말대꾸하는 것을 남편에게 고자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땡땡이 엄마가 그럴 사람이에요. 왜 자꾸 누명을 씌워요. 엄마가 땡땡이 엄마한테 한 짓 다 알고 있는데도 내가 집에 가는 건 땡땡이 엄마 덕분인 줄이나 아세요. 이렇게 말했다네요. 언젠가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본인이 그동안 했던 말은 잊고 잘 지내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저는 지금이 좋은데요. 아직 갚아드릴 게 많이 남았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상처 줄 거 다 주고 이제 불리해지니까 잊고 잘 지내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웃어드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막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네가 이딴 식으로 하고도 내 아들이랑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시길래 어머니는 저한테 이딴 식으로 하고도 아들이랑 손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이래야 어머니답죠. 그동안 했던 착한 척은 안 어울려요. 땡땡이 아빠는 예전부터 어머니 보지 말고 살자고 했어요. 했더니 그럼 보지 말고 살지. 이러면서 빽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잘못했어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란 남편이 주방으로 달려와서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앞으로 자기 식구들 안 보고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말하며 착한 척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저와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통화는 가급적이면 짧게 했고 나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에게 전화해서 어제 둘이 있을 때 했던 말을 다시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다 제 잘못이라고 했던 거요?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군요. 전화 끊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통화 녹음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독한 소리도 많이 했고 시어머니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외할머님한테 그딴 식으로 교육받았냐? 이런 막말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은 앙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까 생각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저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안 드네요. 그렇다고 계속 저 자세로 나오는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기도 좀 그래서 안 보고 사는 것이 최선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랑스러운 자기 손주 키우며 맞벌이하는 며느리한테 그러고 싶을까요? 저런 심술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네요. 쓰니님은 시어머니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